안녕하세요. 고조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12월 4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이제 편하게 지내나 싶었더니 무슨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가 그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짧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 danger ahead, 위험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베리언트가요, 월드 이코노미에 이제 미치는 게 영향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growth slowdown, 경기 둔화가 가장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인 것 같은데 한번 중국 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이 코비드 19이 일어나고서 막 급하게 막 백신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다 끝내고 이제 백신이 나타나서 이제 백신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게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November 24th, 11월 24일 날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오미크론이 이 백신 접종으로 생긴 어떤 그 방어력 아니면 감염에 의해 생긴 그 방어력 이런 그 방어력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very high global risk, 되게 위험한 글로벌 리스크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제조사 그 모더나의 그 모스도 이런 잽스가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예방 접종으로는 어쩌면 heavily mutated new variant, 심하게 변종이 일어난 이런 새로운 변종을 대항해내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앞으로 더 락다운이 더 많은 락다운과 closed border, 국경 봉쇄와 그 다음에 커스터머들은 아주 초조한 거죠. 긴장하는 그런 그 커스터머들로 인해서 그 투자자들은 그 호텔과 주식을 호텔이나 항공 이런 주식을 막 매각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도 배럴당 10달러 가량 수준으로 막 떨어지고 곤두박질 쳤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뭘 연상시키냐 하면요. recession, looming recession, 경기 후퇴의 조짐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험한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릅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델타 스트레인이 우세종이잖아요. 도미넌트합니다. 그런데 이런 델타 스트레인보다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더 리설하냐? 아니면 더 인펙셔스하냐? 더 감염력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too early, 너무 이제 이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이 그 스파이크 프로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35개의 뮤테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5개의 그 돌연변이가 이제 일어난 상황인데 과연 이게 치명적인지 안 치명인지 막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기에는 좀 이르지만 지금 몇 주 안에 지금 이제 1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 안에 이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역학적인 어떤 그림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막 이제 퍼져나간 스프레딩 일니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는 세 가지 위험, 지금도 현존하는 세 가지 위험을 더 앰플리파잉 할 수 있다.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지금도 현존하는 그런 데인저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위험은 지금 많은 그런 어떤 리치 월드, 어떤 선진국에서 아주 리스트릭션,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막고 있잖아요. 아주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더 타이틀, 더 심해진 그런 제재는 분명히 데미지 그로스, 성장에 데미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변이에 관한 이제 베리언트에 관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막 그냥 그 서던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든 여행객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막 재빠르게 막 나라가 움직였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재팬 같은 경우는요, close their border entirely, 완전 봉쇄를 했고요, 국경을. 브리튼 같은 경우는요, quarantine requirement, quarantine, 그 검역의 어떤 요건을 더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트래블, 어떤 세계적으로 이제 좀 자유로웠던 세계 여행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올해 말쯤 돼가지고 이제 좀 그 끝이 난 세계 여행, 프리윌링 이 시대가 다시 이제 개막이 되나 싶었는데, 아주 이 오미크론이 나타나자마자 문을 열었던 속도보다 슬램 다운, 슬램 셔 문을 닫는 속도가 much faster, 너무나 빠르게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at home, 국내에서의 어떤 free movement, 자유 이동도 아주 그 자유 이동에 대한 리미트도 아주 intensify, 강화를 하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unvaccinated, 그러니까는 그 백신 미접종자들은요, 그 식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어 레스토랑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바에 들어가려면 네거티브 테스트, 음성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완전 풀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완전 봉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접객 사업, 그 hospitality, 이런 접객 사업과 컨퍼런스, 이런 회담에 이르기까지 이런 huge service industry, 거대한 그 서비스 산업, 이것이 좀 이제 열리나 다시 리커버리 하나? 아주 long awaited 했잖아요.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좀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나 라고 했더니, 이런 오랫동안 long awaited 된 그 리커버리는 아주 무작정으로 포스트폰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험, 그 restriction, 아주 그 이동 못하는 그런 위험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고요. 그 오미크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second danger는 뭐냐면요, 이미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lopsided economy예요. 편중된 경제가 더 편중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편중된 lopsided economy로 인해서, 편중되어 있는 경제로 인해서 이미 인플레이션의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already high, 이것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요. 그 조 바이든의 excessive fiscal stimulus, 과도하게 막 돈을 막 풀었잖아요. fiscal stimulus 를 했습니다.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과열이 됐고, 컨슈머 프라이스, 소비자 그 지수가요, 그 6.2%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6.2%가 올랐는데, 이것은 30년, a three decade high, 30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그런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글로벌리 하게는 5.3% 정도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안 하면, 그죠? 안 하면 lower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depressing economic activity로 인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결과는 the opposite, 반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이제 부분적으로 막 되게 뛰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컨슈머들이 우리 빈징 on goods, 드라마도 1편부터 20편까지 쫙 내리보는 걸 빈지 워칭이라고 하잖아요. 빈지 워칭, 몰아보기.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빈징을 하는 거예요. 몰아 사는 거죠. 끊임없이 제품을 사들이고 있죠. 그런 반면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은 뻥잉업, 지금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의 공장, 아시아에서의 팩토리에서 미국으로 가는 쇼핑, 컨테이너 그 가격이 너무나 이제 이례적으로 비싼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미 뭐 여행 이런 쪽은 엄청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다시 그 외식, 이팅 아웃이나 투어리즘으로 다시 스펜딩을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이제 지출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오미크론이 이것을 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말레이시아나 비엔남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많은 제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핵심 제조업의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비엔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또 더 많은 락다운이 생기면서 공급 차질이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코셔스 워커들이 못 나가겠잖아요. 그죠? 또 걸리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일터로의 이제 복귀를 미루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제롬 파월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도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제롬 파월이 그 지난 그 11월 30일에 모니터리 타이트닝 금융 긴축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이런 스탠스가 이제 옳기는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탠스가 또 가져오는 또 그 자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국 연준이 그 타이트닝, 이제 머니터리 타이트닝을 했을 때, 금융 긴축을 했을 때 오는 스필오버 이펙트, 뭐죠?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이머징 이코노미, 그 신흥국에는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본이 유출되잖아요. 캐피털 자본 유출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falling exchange rate, 그 나라의 그 신흥국들의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아주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이제 경제가 조금 힘들겠죠. 그 뭐 신흥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옛날에 비해서 리저브도 되게 많고 그 외환 보유고도 많고 그다음에 foreign currency debt 이렇게 금융 외화 부채 의존도도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언제부터? 2013년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테이퍼라는 것은 점점 가늘어지다. 뭐 점점 뭐 이렇게 줄어들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점점 이제 가늘어지는. 그다음에 텐트럼이라는 말은 막 우라가 치미는 거 있잖아요. 발작하는 거. 우라가 치미는 거. 훅 치미는 거. 근데 이게 테이퍼 텐트럼 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긴축 발작이라는 말이 2013년도에 그 미국의 연방제도가 페드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돈을 막 걷어들임으로써 자본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그 신흥국에서는 증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달러 그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던 그런 때를 이제 테이퍼 텐트럼 금융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때 2013년도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그 이머징 이코노미들이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외화 부채 의존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다행이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냐면 신흥국들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을 올렸대요. 그것이 이제 이자율을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약간 인플레이션을 누르는데 이제 도움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피해가는데 약간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또 다른 웨이브 오브 인펙션이 일어나면은 이거 좀 경기 회복이 또 어렵게 되는 거죠. 성장은 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터키 같은 경우는요, 또 반대로 했대라는 거죠. 낮췄대요.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이자를 삭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의 환율이 폭락하는 그런 것에 그런 결과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흥국들이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게 걸리고 어떤 선택을 해도 unenviable choice 아주 그 탐탁치 않은 그런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confront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inal danger가 뭐냐면요. 이게 중국에서의 슬로우 다운이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가 막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미움을 받고 처음에 막 완전히 그 우한에서 막 사람들 다 돌돌돌 말려서 나오는 그걸 이제 우리 일은 아니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텔레비전을 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중국이 잘 이렇게 해서요.
팬데믹을 잘 대응을 해가지고서는 경제적인 이코노믹 레질리언스를 아주 잘 경제적으로 이제 회복이 잘 되는 아주 빛나는 사례였었어요. 그 중국이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 아직까지는 그 프로퍼티 인더스트리의 부동산 문제의 어떤 데트 크라이시스 그런 채무 위기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비즈니스 아주 민간 기업에 완전 아이디얼러지컬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념적인 막 캠페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로 코비드 폴리시 아주 제로 그 코로나 제로 그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냐면 막 너무 심각하게 막 때려잡듯이 막 완전 봉쇄하고 완전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라 독재주의 국가라 그게 가능한데 아주 강력하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강력하게 대체를 하다 보니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언서스테이너블한 지속 불가능한 코비드 제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중국이 경기 부양, 스티뮬레이팅 네 이코노미 경기 부양을 consider 하고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의 그 growth가요 5%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5% 정도 떨어졌는데 그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것이 lowest for about 30 years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 그 성장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오미크론이 그 전에 발생했던 그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트랜스미시블하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만약 그것이 밝혀지면 중국은 더 이제 even harder on each outbreak 그 오미크론이 발생하는 그런 때마다 지금 했던 것도 하드한데 더 하드하게 even harder 훨씬 더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growth 성장을 당연히 저해할 것이며 supply chain 어떤 공급망을 당연히 교란시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 코비드 제로 정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low level infection induced immunity 어떤 이렇게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 낮은 감염. 그러니까는 감염이 또 많이 돼야지 그걸로 극복하면서 면역 수준이 올라갈 텐데 이런 낮은 감염으로 인한 그런 낮은 거와 그다음에 중국 백신 좀 의문스럽잖아요. 그지? 얼마나 잘 들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의문을 고려해 볼 때 중국도 좀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약간 경제도 이렇게 성장도 어렵고 코비드 제로 정책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4일자 기사인데요. 지금 12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아주 백싱 베어리언트입니다. 아주 성가셔 죽겠어요. 그죠? 진짜 백싱 성가시다라는 말이 아주 딱입니다. 성가신 변이와 이제 워링 위크 이제 근심 주간 이제 몇 주간이 될지 이제 아주 이럴까 저럴까지 근심을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주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 그 2020년도에 그 봄 얼마나 이제 완전 패닉 상태잖아요. 어땠습니까? low dropping drop이에요. 그러니까 jaw dropping 턱이 이렇게 빠질 듯한 너무 놀라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GDP 상에서의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드라핑은 다시 재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펌이나 거버먼트들이 다 바이러스에 어댑트 적응을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 지금 뭐 오미크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GDP와 그런 막 행동 제약, 이동 못하고 막 이런 것이 주는 영향은 그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라고 이제 골드만 삭스에서는 1/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가 이제 뭐 roll out new vaccine, 백신이나 drug 이제 막 이제 출시를 할 거잖아요. 2022년 내년도 들어서 한 몇 달 지나면 아마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들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당시보다는 아마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벌써 오미크론, 우리가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오미크론, 그 다음 그리스어가 무슨 뭐 파이, 로우, 뭐 시그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나 봐요. 앞으로 나타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오미크론 나타났지만 뭐 더 뭐가 나타나겠지. 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뭐 파이든지 로든 시그마 뿐만 아니라 이 오미크론이 이런 성장을 더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더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아직 팬데믹이 이제 세계적 유행병이 되면 엔데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뭐 걸릴 수 있지 이렇게 풍토병처럼 이런 이제 엔데믹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엔데믹 디지즈로 가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하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일종의 루드 리마인더, 아주 그냥 루드한 아주 그 무례한 그런 그 리마인더, 어떤 위협 독촉장을 세계가 이제 바이러스한테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는 끝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기사인데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혹시 기다리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또 생업에 좀 막 열심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더 좋은 기사로 이제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번역은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올려놨거든요. 그 네이버 그 블로그에 크리스 앤 수에 들어가면은요, 자세한 번역과 또 그 단어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또 공부를 자세하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